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시질에서 EPUB 전자책의 표지와 본문을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EPUB 전자책 표지를 만들거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전자책 표지를 만드는 것을 배워보았죠.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든 JPG나 PNG 파일을 이미지 파일로 쓸 수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EPUB 전자책은 첫 번째 페이지는 표지 페이지로서 할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부터 본문이 쭉 나오게 되죠. 그러면 첫 번째 표지가 나오는 페이지도 코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표지 페이지의 헤드 태그 영역의 코딩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표지 이미지는 어떻게 코딩하는지, 표지 이미지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원고에서 반복되어서 나오는 소제목, 본문, 이미지, 글상자를 계속 코딩을 해야 합니다. 이건 반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전자책 본문에 사용하는 이미지를 개별적으로 하나씩 로딩할 수도 있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로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이미지 로딩과 이미지 코딩은 어떻게 다른 것인지,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EPUB 전자책을 편집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을 약간 복습을 하면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운 EPUB 파일을 열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을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고, 그런데 스타일 시트 대신에 스타일 시트 txt라는 파일로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다가 스타일 시트 css라는 이름으로 여기다가 복사를 해 놓고, 그런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열고 거기에서 txt, 그러니까 이 헤드 영역에 있는 내용들을 또 head.txt 파일에 넣었으니까 그걸 갖다가 복사하라고 말씀드렸었죠. 이와 같이 이렇게 새로운 문서를 열었을 때, 새로운 문서는 어떻게 열까요? 텍스트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운 문서 열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 영역은 요 영역인데 이걸 head.txt에서 요 내용을 가지고 카피를 해서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본문 영역은 요 영역이 되겠죠. 자, 그런데 표지를 다루는 페이지에서도 이거는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크게 다르진 않고, 다만 요 부분에서 여기 바디에서 p 태그의 요 영역에서 이제 표지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 표지 페이지는 좀 이름도 좀 다르게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EPUB 파일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 태그는 한 6개 정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아마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일 것 같습니다. 맨 앞에 있는 부분은 물론 EPUB에 대한 정보 부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HTML이라는 태그가 들어가고, 결국은 HTML로 끝이 납니다. 모든 EPUB 파일의 문서는. 근데 그 안에는 헤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 영역이 있습니다. 헤드 영역은 문서의 정보와 제목 등을 작성하고, 타이틀은 문서의 전체 제목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여기까지는 나타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바디 부분에서 보통 바디가 바디 부분으로 끝나는데 그 사이에 본문들 내용이 이제 쭉 나오겠죠. 그리고 제목들은 H1, 2, 3인데 우리가 아주 길지 않은 전자책은 H1 태그 하나로 끝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H 태그. 자, 그 다음에 P 태그는 보통 본문의 단락을 나타내는 태그로서 P라고 우리가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본문을 정의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저기가 이제 스타일 시트가 txt인데요. 그 txt는 애초에 스타일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글꼴 크기는 맑은 곳이 이 글꼴 크기는 0.92em 이런 식으로 이 txt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에 대해서 이와 같이 뭐 이렇게 여백 부분조차도 그리고 들여쓰기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놓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건데요.
이것을 본문에 사용하는 것은 txt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름을 좀 달리 해도 상관이 없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txt라고 그냥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면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은 마진과 패딩 부분에서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요 순서대로 여기가 패딩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가 있는 곳에 바로 안쪽에 있는 것이 이쪽에 그 패딩 영역이고 그 바깥쪽에 마진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유분을 준다 이런 정도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영역을 특별히 그 서식을 지정할 때 div는 사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특정한 영역을 지정하는 태그라고 했어요. 그래서 div가 시작되면 div로 끝나고 그럼 요게 하나의 영역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고 요게 하나의 영역이 됐죠. 뒤에서도 나리나리 개나리 막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여기서 이 div는 요 div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이 설정되고 이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만약 이미 로딩을 해놓은 파일이라면 자 여기서 로딩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낯설 텐데요. 우리가 이미지 파일을 이미 로딩을 해놨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면 바로 이미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미지 폴더 여기 있는 이 이미지 폴더에 여기 파일이 보이죠? 이미지 폴더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코딩을 하면 돼요. 자, 근데 여기다가 p 태그를 입력하면서 여기서 클래스 즉 이거 스타일 시트에 있는 거죠. 클래스라는 이름은 클래스 W90이라고 하면 스타일 시트에 있는 W90 즉 99%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방식 이러한 방식에 따라서 여기서 90%라고 하는 것은 이 디바이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되면 컴퓨터 화면의 90%, 스마트폰이면 스마트폰의 9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미지에 대해서도 스타일 시트를 지정을 한다 이런 점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이 이렇게 글이 또 나오다가 텍스트가 계속 나오다가 이미지가 나올 때 바로 이런 텍스트를 또 해주고 요것만 좀 갈아 끼워주면 한꺼번에 다 로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코딩을 직접적으로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이와 같이 이제 하는 거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 시트에는 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많이 할까? 아까 이제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클래스 부분이 바로 요런 식으로 우리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쓰기 위해서 요런 식으로 W100은 100%, 90은 90%, 60은 60%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요거는 클래스에서 지정을 해주면 이걸 갖다가 불러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100%를 써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00%도 이제 사용한다라고 그런 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지난 내용들은 여기까지 일단 1차로 복습을 좀 했고요. 그럼 새로운 내용들을 시즐에서 책 표지 파일을 추가해서 책 표지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거를 약간 이론적으로만 설명을 하고 실제로 시즐에서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그 파일을 열면 시즐 프로그램을 열면 이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텍스트 스타일 이런 폴더들만 있는 상태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텍스트 요 폴더에다가 오른쪽 클릭해서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새로운 문서를 연다라는 명령을 내리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섹션 0001 이런 식으로 파일이 만들어져요. 근데 그런 거를 cover.xhtml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요. 이름을 바꿔준 채로 하면은 이런 코딩이 되겠죠. 자, 이런 코딩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 이미지가 로딩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면 여기서 바디 안에서 p 태그 사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 상태에서 도구 메뉴에 add cover를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표지 이미지가 로딩이 되면서 코딩이 바로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코딩이 되는데 이 코딩 부분에서 헤드 부분은 원래 head.txt에서 가져왔던 것을 그냥 여기서 그 붙여넣기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뭐 책 제목 부분이 틀렸으니까 그런 부분만 좀 수정을 하시고 이와 같이만 해놓으면 바로 책 표지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우리 직접 시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G를 열면 애초에 이렇게 그냥 하나의 문서는 요즘엔 제공이 되고 있네요. 요즘 버전에서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페이지는 우리가 표지 페이지로 쓴다 그랬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름을 바꿔줘야겠네요. 오른쪽 클릭해서 리네임을 한 다음에 COVER 그러니까는 표지니까 커버라고 해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놨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 상태에서 요 헤드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txt 파일을 했던 거를 가져다 써야겠죠. 그래서 보면 헤드 요 부분을 우리가 복사를 해뒀으니까 요거를 카피에다가 여기서 요 헤드 부분을 이렇게 하셔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 부분까지 이렇게 됐는데 원래 이거는 이제 집단지성과 크라우드 펀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책 제목은 집단지성과 크라우드 펀딩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두고 여기서부터 이제 표지가 들어간 영역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여기 표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p태그와 p태그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요걸 이렇게 드래그해 선택한 상태에서 도구 메뉴에서 add cover 이거는 책 표지를 입력하는 방식인데 자, add cover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그러면 이와 같이 대화 상자가 열려요. 그러면 여기서 other files라고 하시면 또 대화 상자가 열리고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던 이미지가 이렇게 뜨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북커버라고 이게 파일이 있죠. 이게 바로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만든 표지인데 요걸 선택을 하고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짠 하고 코딩이 자동적으로 복잡한 게 만들어졌네요. 요거는 이런 것들은 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거는 이제 서식에 대한 지정인데 div 태그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svg라고 하는 태그인데 요거는 뭐 나중에 따로 제가 시간 내서 배우도록 할 건데 이거는 우리가 표지 파일을 여기서 가져오기 위해서 표지 파일을 그러니까 표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표지 이미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잠깐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북커버라고 하는 요거를 우리가 가져왔잖아요. 근데 이거는 표지라고 하는 우리가 표지라고 어떻게 얘가 인지할까?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일단 바디는 좀 띄워주고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여기서 여기 컨텐츠 OPF라는 게 있죠. 요걸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보여지는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북커버 요걸 갖다가 표지로 우리가 등록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 표지가 요거다라고 하는 그런 표식인데 여기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애드 커버로 하시면 요게 표지로 등록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안 하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파일을 열 때는 항상 스타일 시트를 복사해 놓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스타일은 자동으로 생성되진 않네요. 오른쪽에서 클릭해서 add blink style sheet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스타일 시트 오른쪽 클릭해서 리네임에서 스타일 시트니까 SHET 이렇게 스타일 시트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파일 이름을 바꾸신 다음에 스타일 시트도 미리 준비한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가져와서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하시고 스타일 시트에다가 복사를 해주면 이와 같이 붙여집니다. 그럼 이 스타일 시트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커버에 대한 거는 다 끝난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코딩 보기로 돼 있잖아요. 책 보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책 표지가 나타나지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지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여기서 추가로 우리가 이제 본문 페이지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를 클릭해서 오른쪽 클릭하시고 Add Blink HTML 요걸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씩 만들어지는데, 나중에 이걸 페이지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간편하게 배우기 위해서 요 하나 안에다가 다 하는 방식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페이지에다가는 지난번에 배워서 코딩한 내용이 있었죠. 앞에 우리가 4페이지까지 입력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내용을 제가 카피해서 일단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은 이와 같은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가져다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했었죠. 여기는 소제목, 본문, 그림, 캡션, 소제목. 그래서 본문 이런 식으로 가져왔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져와서 여기 것도 가져왔습니다. 여기 것도 가져왔고요. 이거를 만드는 방법을 지난번에 배운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지난번에 만든 거에서 이어서 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사레이다까지 했네요. 사레이다까지 했어요. 그러면 여기 다음부터 우리가 다시 코딩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오늘 배울 내용인데, 자, 여기서 코딩 보기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서 P 다음이 되겠죠. 자, P 다음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이 긴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더 추가할 것인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걸 할 때 계속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이미지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한꺼번에 올리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그때그때 올리는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에 소제목이죠. 그러면 소제목을 카피를 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카피를 코딩 보기 상태에서 이렇게 카피를 해주고, 요거는 소제목이잖아요. 소제목을 썼던 요 태그를 가져오는 거예요. 야, h1 태그를 썼었죠. txt 이걸 썼어요. 그리고 h1으로 닫았죠. 그럼 이걸 카피를 해서, 자, 여기 제목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시고, 자, 근데 여기서는 요 글자는 별로 안 좋습니다. 태그에서도 꺽쇠를 쓰는데 여기서도 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런 꺽쇠로 요건 바꿔주고, 자, H1이었으니까 H1으로 닫아줘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닫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이 나와야 되겠죠. 제가 이거를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하고 이렇게 치고, 자, 이렇게 해서 본문 하는 건 되게 쉬워요. 어떤 면에서는 본문은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문이니까 여기 단락별로 이걸 본문 태그를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는 일단 이렇게 하나씩 띄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단락이니까 이걸 잘 보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본문 태그를 해주고, 본문 태그는 간단하게 여기서 P 태그로 닫으면 되겠고요. 이걸 카피해서 여기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런 다음에 다시 또 이미지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미지를 나누면 이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아까 한 식이긴 한데 좀 약간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런 방법을 좀 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 P 태그를, 자, P 태그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를 입력할 때 여기서 이렇게 요거를 드래그 한 상태에서, 여기서 이미지는 뭐죠? 요거 몇 개의 이미지네요. 그러면 여기 앞에 썼던 이미지는 다 올려보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그냥 직접 올려볼 때는 이미지에서 add existing files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올려지는데, 자, 여기서 맨 앞에 첫 번째 나온 게 바로 요거죠. 6-16 파일이었죠. 그리고 다시 오른쪽 클릭해서 요거 as existing files 하면은
이번에 두 번째 나왔던 게, 그래서 요걸 보면서 하시는 게 좋아요. 6-1번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파일이, 요 파일이었죠. 자, 이거는 오른쪽 클릭해서 이렇게 하시면은 요 파일이었네요. 그죠? 이렇게 하나하나 올려주시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됐고, 지금 요거까지도 올려줘야 되네요. 요게, 여기 앞에 있는 이미지이긴 한데, 아마도, 요거 같은데, 아마 요 6-13 파일인 것 같아요. 자, 요거 add existing file도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서 이게 막 게임하는 장면인데 요거네요. 6-14번. 6-13번 돼 있죠. 이 상태니까 지금 이걸 갖다가 잠깐만요. 이거는 여기에 연평이전 여 부분에서 또 이게 저기 꺽쇠가 들어가서 여기 이제 에러가 떴어요. 이 상태에서 다시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은 잘 보이죠? 이제 잘 보여요. 여기까지.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다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평이전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야 될 사진이 이거죠. 그러면은 코딩 보기 상태에서 여기서 p 태그를 만들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일단 이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한 상태에서 파일 인서트 파일을 하시고 여기는 없으니까 other 파일 해놓고 여기서 이 파일을 찾는 거예요. 자, 이 파일을 찾아볼까요? 이 파일 여기 있네요. 6-2번 또 가져왔어요. 6-2번인데 다른 것과 함께 우리가 여기서는 요 클래스 요거를 입력을 했네요. 그래서 클래스 90번을 입력을 했으니까 카피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것도 또한 코딩 보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것이 나타난 걸 알 수가 있죠. 다시를 가셔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캡션은 어떻게 했나? 캡션은 우리가 캡션이라는 여기에 스타일 시트를 줬네요. 캡션은 여기에 있어서 자, 그럼 캡션을 이렇게 요걸 아예 카피를 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카피를 해놓고 일단은 요거에 대한 이 내용이잖아요. 자, 내용이니까 요거를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요 캡션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요거를 이렇게 또 여기다 넣고 요거를 카피를 해주시면 이렇게 캡션이 이렇게 쌓여졌어요. 근데 이미지와 캡션은 div로 좀 이렇게 감싸주는 식으로 우리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태그를 썼어요. 센터링 컨테이너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가운데 받침하는 컨테이너거든요. 요거를 카피하고 div를 카피하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div로 했으니까 div로 또 닫아줘야 되겠죠. div 이런 식으로 닫아주는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태그는 요 div 안에 있는 거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도 돼요. 이렇게 요 하위니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표식을 해둬서 div라고 표식을 해두면 됩니다. 요거를 또 우리가 책보기 상태로 볼까요? 그러면 여기에도 또 꺽쇠가 나왔네요. 이 꺽쇠가 이게 지금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닫아주는 식으로, 그러니까 원고에서 이 꺽쇠를 사용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에러가 또 나왔네요. 이건 식으로 에러가 자꾸 봐야 되는데 div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div를 닫는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닫는 걸 안 해줬다고 뭐 떴어요. 자, 이렇게 됐는데 됐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다. 이게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은 코딩을 또 바꿔줘야겠죠. 우리가 W 코딩이 60까지 돼 있죠. 이거는 90까지 돼 있는데 한 60까지로 바꿔볼까요? 60으로 바꿔보면 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65%로 줄어들었죠? 이 모니터의 6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것들이.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했던 것들을 계속 재활용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다음에는 뭐죠? 자, 여기는 인용문이 나왔어요. 이제 자, 오랜만에 인용문이 나왔네요. 자, 이거를 인용문이 나왔는데 일단 인용문은 여기다가 갖다 놓고 앞서서 우리가 인용문은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인용문은 스타일 시트에서 태그로 우리가 지정을 해뒀었죠.
여기 가서 한번 볼까요? txt 인용문을 요걸로 했었죠. txtwi로 했었네요. 그죠? 이건 그렇게 했었고, 요거는 들려쓰기, 한 칸 들려쓰기로 했고, 폰트 사이즈는 좀 작게 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맑은 고딕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txtwi네요. txt, 아니면 인용문을 두 가지로 했네요. txti로도 했어요. txti로도 했는데, 그럼 txti로 한 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거 본문하고는 똑같기도 한데, txti로만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본문은 요거였죠? 본문은 요건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붙여주고, 자, 여기서 붙여주고, 여기서 이제 그 단락 태그를 닫아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코딩하는 게 정말 막말로 얘기해서 노가다라고 하는 게 이래서 그런 거죠. 자, txt 이거 인용문이니까 i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i로 해서 인용문이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인용문이 어떻게 나타나나? 자, 인용문은 좀 다르게 나타났죠? 인용문은 조그맣게 나타나죠. 본문보다 좀 조그맣게 나타나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를 좀 스타일시트에서 조금 만지고 싶어요. 요 txti라고 했는데 요거는 0.82m이죠. 여기서 제가 이거를 색깔을 좀 줄까 싶어요. 자, 줄까 싶은데 여기서 이제 그 녹색을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004200 저는 코드를 막 외우고 있어요. 녹색 코드 004200 이렇게 줘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것도 너무 작은 것 같아 보여서 9EM으로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스타일시티도 우리가 수정해 줄 수 있다는 거고,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서 어떤가요? 요게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지금 요게 잘 안 보여. 좀 보이긴 애매하게 초록색인데 보이죠? 근데 참 눈에 잘 안 띄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딴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그냥 레드로 한번 바꿔볼까요? 영어로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주고 책보기 상태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빨갛게 되는 게 더 나아 보이기도 해요. 책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좀 저는 그냥 인용문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할게요. 약간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럼 이제 그 다음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 것들이 요게 이제 본문 내용이라서, 자, 본문 내용 좀 빨리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엔 본문 내용이니까 요걸 붙여야겠네요. 요 태그를 붙여서, 자,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자, 이런 식으로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나왔어요. 이미지가 나왔네요. 이미지가 나왔으면 앞에 이미지 한 걸 그대로 갖다가 써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걸 갖다가 복사하는데 주의하실 거는 이걸 꼭 잘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중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이미지를 몇 개를 넣을까? 이제 이런 건데, 자, 이거는 요 이미지니까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이걸 갖다가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또 이걸 이미지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other files 해놓고 요 이미지가 여기 있네요. 6-4번 6-4번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요 사이에다가 요 클래스 요거를 이제 카피해서 넣어주세요. 우리 복사하는 것만 정말 정확하게 해도 우리가 반은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캡션도 잘 나왔네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더 해볼게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좀 해서 우리 이걸 배우는 분들한테 제가 반복이 되긴 하지만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은 단락이 좀 나눠져 있죠. 요거 이렇게 내릴게요. 한 단락씩 이렇게 마무리하는 식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카피를 했고요. 여기까지 카피를 했고, 이거 카피는 안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일단 카피를 붙여놓고, 안 됐죠? 요것만 카피됐죠? 이 상태에서 이게 한 단락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본문이니까 요거를 갖다가
붙여서 두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P로 닫아줘야겠죠? 자, P로 닫고, 그 다음에 요 이제 본문이, 이미지가 또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아까도 했듯이, 요거를 또 이렇게 가져올게요. 여기서, 여기 캡션은 안 바꿨네요. 제가. 캡션은 안 바꿨어요. 아까. 요 캡션은 이렇게 해서, 자, 여기서 캡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캡션을 아까 안 바꿨어요. 그래서 캡션 지금 바꿔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걸 카피를 해서 일로 뒤로 가져와서 이제 다음 거, 이거를 넣는 방식을 해볼게요. 자, 딴 거는 그런데, 여기가 이거군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카피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요 이미지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해서 요 이미지를 찾아줘야겠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예제로 드린 것 중에서 여기서 요 사진이 어느 사진일까요? 요 사진이네요. 6-9번 이렇게 됐고, 여기서 클래스 뭐 이걸 줄 수도 있고요. 한 60%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90으로 줄 수도 있다고 봐요.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요것도 캡션도 가져다가 원래 있던 거에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요거를 이렇게 카피를 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여기에 또 꺽쇠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꺽쇠가 들어갔네요. 이건 좀 보시는 대로 눈에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어요. 이게 6-9번이고 다 맞죠?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좀 올라와 있는 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본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황이죠. 여기까지 했죠? 이 본문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다시 코딩을 시작하는데 아까 엔터를 쳤다고 자동으로 뭐가 만들어졌네요. 이것도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자, 요것도 또 이렇게 해서 한 달락씩 넣으셔야 돼요. 한 달락씩 이렇게 아이고, 됐죠? 이런 식으로 넣고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또 박스가 나오네요. 근데 박스는 따로 처리해야 될 것 같아요. 모그메타까지 했고, 여기까지 하고, 요 뒤에다가 박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P의 클래스를 가져다가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P로 닫아주시고, 자, 이완시했고, 이제 박스를 처리해 볼게요. 박스를 처리한 거는 아까 앞에서 박스를 한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박스를 어떻게 만들었죠? 이렇게 만들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여기는 이미지가 들어가는 박스였죠. 그럼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박스를 한번 찾아볼게요.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는 박스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은 박스가 있네요. 요거를 가져다가 우리가 코딩을 또 그대로 활용하는 식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이 맨 뒤에다가 둘 거라서 일단은 여기다 갖다 놓고,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걸 그대로 쓰는데 요 내용만 바꿔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재미있는 크라우드 펀딩의 역사 요 부분만 바꿔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 본문 내용을 바꿔주는 식으로 했어요. 여기 2단락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단락이 좀 하나네요. 요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해독할게요. 자, 근데 여기 단락이 2개인데 원래는 2개인데 하나예요. 그럼 여기다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div인데 div 안에서 박스 1이라는 그러한 저거를 사용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태그를 닫아줘야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의 단락을 요 div로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박스까지 만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까지 했어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자, 그 다음 것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나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H1인데 이건 H2가 드디어 생겼네요. 그래서 H2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H2를 다루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 H1 태그지요. 요거는 제일 첫 번째 나온 거라서 H1 태그를 했던 거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복사하여서 붙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안 보이네요. 여기 있죠? H1 태그를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요거를 H1 태그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하고 H1 태그인데 요거는 이제 H1 태그 요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이렇게 썼고요. 그럼 요거는 요 밑에 있는 저기죠. 그러면 이거는 H2가 돼요. 2, 그 밑에 2가 되고 요건 txtb라는 스타일 시트를 요소를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요 제목이 들어가야 되겠죠? 요 제목이 여기에 들어가 있게 돼서 이렇게 있어서 여기 이제 txtb가 되죠. 자, txtb를 잠깐 또 볼까요? txtb를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txtb는 0.9em 돼 있고 볼드로 돼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이따가 좀 보면은 알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H1, H2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본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본문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도 이렇게 또 카피를 하고 p 태그를 가져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p 태그를 닫아줬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미지가 나오죠. 그럼 이 이미지를 또 찾아서 입력을 해볼게요. 여기서는 일단 아까 여기 이미지 했던 거 이걸 가져오도록 할게요. 가져와서 이미지를 했던 거를 가져와서 계속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기존에 한 거를 계속 복사하면서 해야 돼요. 그래서 했던 거를 반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자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일단은 요 이미지를 가져야 되니까 요 이미지 옆에다 놓고 보시면은 요거 클릭해서 other files이고 예제 중에서 요 이미지가 어디 있나요? 요 내용이죠. 자, 요거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요거 클래스 요거를 90% 정도 보여주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90% 정도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요거 이것도 요걸 바꿔줘야 되겠죠.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서 캡션을 이렇게 바꿔줬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다시 볼까요? 그러면 여기 또 잘못됐다고 되어 있네요. 인천 상륙작전 102행 여기네요. 여기 꺽쇠를 쓰면 안 되는데 자꾸 제가 원고에 애초부터 꺽쇠가 들어 있어 가지고 이게 에러를 일으키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코딩 잘못한 거는 계속 고쳐가면서 해야 돼요. 자, 백구행의 것도 뭐가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백구행에 잠깐 볼까요? 백구행에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또 꺽쇠가 있다고 돼 있네요. 그죠? 여기 꺽쇠가 돼 있다고 이 꺽쇠를 없애야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되면 114행에도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아마도 H1, H2 이거네요. H2로 됐는데 여기는 H1으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H2 이렇게 해주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3행 123행에 p 태그가 문제가 있다고 돼 있네요. 123행에 잠깐 볼까요? 바디 태그와 바디 태그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바디 태그가
여기서는 이제 p 태그 요 사이에 공백이 있는 것을 닫으라고 하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시면은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p 태그 사이에 불필요하게 이러한 그 공백을 두는 것을 이렇게 방지하는 것 같아요. 이 자체로. 그러니까 이것을 요건 좀 찾기는 힘들었던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 요 사이에 빈 공간을 두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이것을 별 저기가 없이 했네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간을 두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단락 한 단락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에러가 나오는 것들을 계속 잡아나가면서 하는 것들이 우리 주요한 작업인 것 같아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거의 6페이지까지 했죠.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save as 이렇게 해놓고 6페이지까지 한 걸로 6페이지까지 한 걸로 해서 제가 3번 파일로 저장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지금 꽤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 한 이 책에 거의 3분의 2 가까이 만들었거든요.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가 전자책을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자책은 예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펼쳐놓고 보지 않고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전자책을 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일단 볼 때는 요 정도 해놓고 우리가 본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의 그 원고도 한번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세요. 여기서 이제 제가 다시 그러면 교환으로 넘어가서 한번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설명을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준비한 스타일 시트 항상 그거 복사에다 넣는 거 항상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가 파일들을 로딩할 때는 그때그때 필요한 걸로 하나씩 로딩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로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본문에 사용하지 않는 이미지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에러 요인이 되거든요. 에러 요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꺼번에 올려놨을 때는 한꺼번에 올려도 돼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add existing files 요걸 오른쪽 클릭해서 올려도 되는데, 만약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사용하지 않은 거는 여기서 그냥 선택해서 삭제를 해버리시면 돼요. 그런 점들은 좀 주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자, 컬러 지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div 이런 식으로 됐고, 여기에서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요. 이미지를 넣고 캡션을 또 넣고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다. 결국은 div 요거는 이미지, 캡션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그렇게 한 사례가 바로 다음과 같은 사례인 것 같아요. div를 이렇게 나눴고요. 여기서 p,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제목처럼 들어가 있고, 이미지가 div가 들어갔네요. div 들어가면서 이미지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또 p가 p 태그가 이렇게 시작돼서 끝나는 식으로 돼서 이와 같이 좀 멋진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상자라고 하는 것은 div로 되어 있고 박스 1으로 되어 있죠. 박스 1으로 되어 있고, 요거는 txtb는 여기 말고도 딴 데 쓰였죠. 그건 뭐냐면 h2, 그러니까 두 번째 위계 단계의 소제목일 때 txtb를 썼는데, 그렇지 않은 때도 txtb를 이렇게 쓰기도 해요. 소제목처럼 쓰기 위해서 쓴 거니까 이렇게 박스로 해서 처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포브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 작업을 했죠. 박스는 div로 시작한다. 글상자는 div를 끝난다. 근데 여기 안에 두 개의 단락이 있어서 여기는 좀 진하게 보이는 그런 지정을 했고, 요 밑에는 일반적인 본문 txtb 요거 사용한 거 요거를 사용했다는 점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얘기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태그는 아마 p 태그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p 태그는 보통 txt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서 그렇게 사용했고, 그 다음에 h1 태그는 txtt라는 거를 적용을 했죠. 그 다음에 h2 제목이 나왔을 때는 txtb라는 것을 했어요. 클래스 이코르 이렇게 해서
스타일 시트의 항목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돼 있죠. 그리고 요건 항상 같은 급은 같은 급수로 닫아야 돼요. 아까 그래서 H1인데 H2인데 H1으로 마감을 했더니 에러가 탁 터났죠. 그래서 H2로 시작했으면 H2로 끝난다는 거. 그 다음에 P 태그 같은 경우가 이렇게 스타일에다 여기다 컬러를 지정할 수도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쓰지 않았죠. 여러분들이 되게 전자책을 만들 때 충분히 사용할 만한 서식인 것 같아요. 그다음 중간에 어떤 특정한 글자만 변화시킬 때는 태그를 줄 때는 스팸을 넣어서 여기서 이제 주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고요. 구역을 나누는 거는 div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해봤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 표지를 만들어서 책 표지 이미지를 가져다가 첫 번째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도 배웠고, 그다음 본문을 하면서 우리가 그때그때 필요한 이미지를 로딩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한꺼번에 다 로딩을 해서 그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습관에 따라서 편리하신 대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되게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만의 원고를 직접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다 보면 이게 태그가 잘못돼서 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돼요. 저도 나타나듯이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 계속 나타날 거라서 그거에 실망하지 마시고 뭐가 코딩이 잘못됐나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걸 고쳐가면서 이렇게 코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책 한 권, A4 용지 한 10장짜리를 코딩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는 그런 점들 다시 명심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난국을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